지리적 위치 되겠습니다. 자, 줄 그어볼까요? 지리적 위치는 무엇이냐? 대륙, 해양, 반도, 산맥, 하천 등 자연적인 지형 지물입니다. 자연적인 지형 지물로 표현하는 위치를 바로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뒷산 앞에 있어요. 땡땡산 앞에 있어요. EBS는 양재천 옆에 있어요. 이런 거 바로 지리적 위치라는 거죠.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형 지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유라시아 대륙에 동안에 위치한다는 거죠. 동안. 얼굴 동안이에요. 베이비 페이스 동안이에요. 그게 아니라 동쪽의 연안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이 동안을 많이 쓰거든요. 이 안을 많이 써요. 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도 봅니다. 하천 양안에 나타납니다. 뭐가요? 뭐가 하천 양안에 나타나죠? 충적평야, 범람원이죠. 하천 양 옆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은 옆이다라는 거예요. 자,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바로 대륙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기후할 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성 기후입니다. 즉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후할 때 우리는 기후는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흙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게 큰 영향을 줍니다. 온도 변화가 큰 건 뭘까요? 물과 흙 중에서. 그렇죠. 흙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바다에 놀러 갑니다. 그러면 해변은요, 모래사장 완전 뜨겁잖아요. 신발 안 신으면 신발 신는 젖고 그 신발 벗고 막 뛰어가는데 물 들어가면 어때요? 똑같은 시간 동안 물과 흙이 가열받았는데 흙은 뜨거운데 물은 어때요? 뜨거우면 난리 나겠죠, 그죠? 수육되는 거죠. 인간 수육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시원하게 풀리는 거죠, 더위가. 왜 그럴까요? 같은 시간 태양 에너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흙은 온도 변화가 빠르다. 여름에는 빨리 가열돼요. 겨울에는 쉽게 냉각되어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육지와 바다의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 물과 흙의 비열차라고 합니다. 이 비열차에서 온도 변화의 차이가 나타나고, 즉 대륙, 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성 기후는 연교차가, 자, 연교차는 뭐냐면요, 차이입니다. 1년 동안 기온의 차이예요. 최하늘,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과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의 차이를 연교차라고 합니다. 즉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성 기후는 연교차가 클까요, 적을까요? 네, 연교차가 크다라는 것이 특징인 거죠.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안과 달리 서안은 바다 영향을 많이 받고 동안은 흙의 영향을 받아요. 대륙성 기후 나타나고 연교차 크다. 여름은 시원하게 덥고 겨울은 시원하게 춥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첫 번째 특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대륙성 기후 나타나냐고요? 그건 기후할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또 뭐냐? 바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동안에 위치해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편서풍이 아닙니다. 계절풍 뭘까요, 여러분들? 계절풍이란 바로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동안에 위치해가지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과 가장 큰 해안과 그 만난 지점에 있습니다. 즉 겨울과 여름의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풍향이 달라집니다. 자, 쉽게 겨울에는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까요? 추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디서요? 시베리아 대륙의 고기압에서요. 시베리아 대륙에서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이거를 겨울 계절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겨울이 춥다. 그죠? 반대로 여름에는요, 바다에 고기압이 생깁니다. 그 이유 기후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이 기단을 뭐라 하느냐? 북태평양, 태평양 상대적으로 적도에 비해서 북쪽이죠. 북태평양에서 고기압, 기단이 만들어집니다. 북태평양 기단에서 바람이 불어요. 우리나라보다 저위도죠? 따뜻해요. 또 바다잖아요. 어때요? 네, 특징이 고온 다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 기후가 어떻습니까? 여름 날씨가 더워요. 비가 많이 와요, 인 거죠. 알겠죠? 즉 이렇게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름 계절풍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서 어떤 농사를 한다? 네, 논농사를 한다. 그죠?
가옥구조 영향을 받죠. 대청마로 나든지. 또 여러분들 겨울 계절풍 영향을 받아서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뭐다? 온돌이 발달했다. 또 배산임수 지역, 배산임수 취락이 나타난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해서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해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리적 위치였고요. 자,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지리적 위치. 우리나라는 방금 그렸듯이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했고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반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자, 반도국이기 때문에요. 해양으로의 진출이 용이합니다. 해양으로의 진출이 용이해요. 줄 거보세요. 해양으로의 진출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임해 공업지역이 발달했고요. 바다 근처에 공업지역이 발달했고요. 원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가공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대륙과 해양을 어떻다? 자, 이건 진출이죠. 진출의 용이고요. 바다로 진출이 용이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내륙국가, 몽골이라든지 내륙국가였으면 봐요. 임해공업, 가공무역 발달하기 힘들었겠죠. 즉 바다로의 진출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반도국이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또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해 주었다. 그죠? 우리나라 내륙국가였으면 대륙의 문화를 일본에게, 해양에게 연결할 수 없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대륙의 문화를 저기 섬나라인 일본에 연결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가장 조금 힘들어요. 요거랑 관계적 위치가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국적인 위치는 뭐냐? if 만약에 우리가 몽골이었다면 생각해봐요. 몽골리언이었다면 즉 내륙 국가였다면 불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지리적 위치의 반도국가다라는 것입니다. 내륙이었다면 임해가공, 가공무역, 진출 힘들어요. 연결 힘들어요. 인 거죠. 알겠죠?